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대량 매도 공세 보냈습니다. 외국인 어제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 7,600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년 만에 장중 3%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4년 1월 이후의 최고치인데요. 이 배경에는 유가 상승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함께 상승했고 이것을 따라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전날 뉴욕 증시에도 국채금리의 상승 여파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도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 패턴이 반복됐고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장기 국채 3% 돌파까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돌아서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투자 매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이 높고 외국인 수급으로 인한 지수 변동성이 큽니다. 외국인이 2월 이후 3개월째 매도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 자본 유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급등으로 글로벌 증시에 조정기가 찾아왔던 지난 2월과는 달리 지금은 미국 소비 심리 개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호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 이익의 증가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지난 16일 발표됐던 미국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0.4%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미국의 올해 기업이익 전망의 경우 감세 효과를 제거하고 봐도 지난해보다 좋은 흐름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기업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수적인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발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25일 나흘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자 국내 증시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주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업황 우려가 고조된 화학주도 증시를 눌렀습니다. 또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3% 선을 넘어선 것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70억 원, 개인은 6,137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7,62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62% 하락하면서 2,448.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알파벳을 비롯해 미국 기술주가 크게 밀린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기술주를 대규모로 팔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오늘 현재 외국인들이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는데 이 중 5천억 원 정도가 기술주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축소되면서 정유주를 포함한 화학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낸 것도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증시 동향을 봤을 때 미 국채금리 충격보다 상장사 실적 불안감이 증시에 더 주요 악재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1,341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923억 원, 기관은 13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2% 하락하면서 869.63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와 화학, 비금속 광물, 건설업과 증권, 전기가스업, 그리고 섬유의복 등이 하락했는데요. 반면 통신업과 의약품, 보험과 서비스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3,000원 내린 25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KB금융, LG화학 등도 주가가 아래를 향했는데요. 이와 달리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 등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네이버, 포스코, SK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산업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순매도 보였고요. 기관은 LG화학과 SO일, LG전자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차바이오텍, 오텍, 유니테스트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포스코 ICT, HLB, 유니테스트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원유 재고가 상승했으나 미국이 이란에 대해 다시 경제 제재를 강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217만 배럴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이란 핵협상 시한을 앞두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유입되며 유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52% 상승한 68.05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지속적인 상승이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는 이날 장 초반 급락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 4년여 만에 처음으로 3%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 3.03%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조달금리 부담이 커질 경우 경제를 둔화시키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 따른 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2일까지 이란 제재 유예를 결정하지 않아 이란 핵협정이 파기될 경우 국제 원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상승하면서 24,083.83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05% 내린 7,003.74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18% 상승하면서 2,639.4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채권금리 상승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인데요.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을 우려하면서 유럽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 4년 만에 3%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도 3.01%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36% 상승했습니다. 7,425.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1% 상승한 5,444.16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7% 하락하면서 12,550.8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3.26포인트 상승한 2,452.07포인트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28포인트 상승한 873.21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0.08%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00원 오른 252만 2천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00원 올라 83,8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0.3%로 파란불 켜주면서 16만 3,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36%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6,500원 올라주면서 48만 5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역시 0.28%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36만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3,000원 올라 13만 8천 원에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상승했습니다. 1.16%로 빨간불 켜지면서 6만 1,200원에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35만 1,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73만 1,0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하락했습니다. 0.41%로 파란불 켜지면서 24만 3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현재 0.28%로 빨간불 켜주면서 36만 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홈쇼핑은 하락했습니다. 0.53% 하락해 22만 4,500원에 장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1.35%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2,4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M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0원 상승해 37,9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는 하락했습니다. 1.32% 하락해 6,71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CJ ENM, GS홈쇼핑은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메이드입니다. 0.52%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00원 올라 현재가 58,3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젠과 골프존 유린홀딩스, 솔브린 등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0.5%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2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FA는 0.15%로 파란불 켜지면서 현재가 32,450원을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200원 하락해 37,8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티론 현재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으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50원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30,0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현재 0.57% 올라주면서 현재가 7,1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현재 50원 올라주면서 12,0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바이오텍 현재 0.9% 올라 22,4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수진 앵커 자리하고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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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수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2% 내린 2,448.81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뉴욕 증시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외국인은 4거래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 우리 시장을 끌어당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업종 가운데 의약품, 통신업, 보험, 서비스업이 1% 이내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나머지 업종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계, 비금속, 광물, 화학지수가 2%대로 떨어졌고 증권, 건설업, 전기가스업, 섬유의복 지수가 1%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화학이 5.87로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KB금융은 1%대 소폭 내렸습니다. 전날 2.73%까지 하락했던 SK하이닉스는 이날 0.37%만큼 소폭 반등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0.92%, 0.95%까지 올랐습니다.
세트리온과 포스코, 네이버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282개 종목이 상승했고 54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3.68포인트 내린 869.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업 지수가 2% 올랐고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출판, 매체 복제 등은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락문화, 통신장비, 화학금속, 기계장비, 금융 등은 1%대 하락했습니다. 건설, 기타 제조, 운송장비 부품,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지수 등은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보톡스 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는 각각 5.01%, 5.78%까지 상승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2.92% 올랐고 세트리온 제약은 0.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품절주 논란이 있었던 나노스는 이날도 2.43%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HAB는 6.52% 하락했고 신라젠, CJENM, 펄어비스, 코오롱 티슈진 등은 1% 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웰트론과 티플렉스, 세원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359개 종목이 올랐고 79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원 80전 오른 1,080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일장에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미국 금리 급등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미국 금리 급등에 6% 가까이 빠졌는데요. 어제 LG화학은 전일 대비 5.8% 하락한 35만 2,500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3%까지 올라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이 종목 시세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미래에셋 대우연구원은 미국채 금리 인상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센 이날 시세에도 LG화학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LG화학의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장 출발부터 빨간불 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 가까이 상승한 35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파수닷컴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파수닷컴이 최근 미국 애플리케이션 매거진 CIO에서 발표한 2018 미국 시장 협업 기술 기업 상위 25개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파수닷컴은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요. CIO는 이번 협업 기술 기업 선정에서 파수닷컴의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인 랩소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CIO는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의 적용을 위해 체계적 문서 관리는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효과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을 고민하는 CIO와 IT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랩소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수닷컴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파수닷컴 현재가 전일 대비 2.14% 상승한 5,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의 지분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정유경 사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신세계는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제 전거래일보다 5.51% 오른 13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패션 및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매출 1조 1,025억 원, 영업이익은 254억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적자를 면치 못했던 화장품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며 최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1.49% 상승한 13만 6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삼표시멘트입니다. 삼표그룹의 피인수 이후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에 주력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에 전일보다 4.79% 상승한 5,250원에 마감했습니다.
신영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삼표그룹에 인수된 이후 재무구조상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인수를 위해 설립된 삼표SC가 삼표에 합병돼 삼표시멘트의 채무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표그룹은 삼표시멘트를 인수할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2,2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인수 이후 계열사와 시너지 창출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계열사 매출 금액은 66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 중 내부 거래 물량은 10%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삼표시멘트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시멘트 현재가 0.95% 하락한 5,1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까지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에는 아시아국들의 주요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 돌파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엔저와 미 경제사절단 방중에 따른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겹치면서 소폭 회복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62.8포인트 내리면서 22,215.3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건설과 기계 등 세계 경기의 변동에 영향받기 쉬운 경기 민감주가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반면 엔달러 환율이 오후 들어서 달러당 109엔까지 돌파하면서 자동차 등 수출주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19.53포인트 내리면서 1,559.9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장기금리가 3%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소폭이나마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중국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0.95포인트 내리면서 3,117.9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포함된 경제 사절단을 중국에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현재 어제보다 0.53% 상승한 2,461.71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현재 0.8% 상승한 876.93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업종별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종이목재 업종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92%가량 올라주면서 3%대의 강세 흐름까지 시연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테림 포장 종목이 현재 18.8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70원가량 올랐고요. 현재가는 3,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대양재지가 현재 강세입니다. 6.71%가량 올라주면서 6%대 후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300원 정도 올랐고요. 87,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세아재지 종목이 4.96%가량 올라주면서 5%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7,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풍재지도 현재 강세입니다. 6.21%가량 올라주면서 6%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25원 정도 올랐고요. 3,76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업종이 현재 2.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동성제약 종목이 6.08%가량 올라주면서 6%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00원 정도 올랐고요. 19,15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드레 만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동성제약 종목입니다.
파미셀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4.1%가량 올라주면서 4%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어제의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는 파미셀 종목입니다. 8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23,3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3일제약 종목이 2.6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50원 정도 올랐고요. 36,9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독 종목이 2.6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00원 정도 올랐고요. 34,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가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한독 종목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현재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39%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수혜주로 집히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00원 정도 올랐고요. 25,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종목이 1.0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양 DNU 종목이 어제 신고가 경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50원 정도 올랐고 11,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현재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4%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600원 정도 올랐고 현재가는 84,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티웨이홀딩스가 현재 강세입니다. 1.5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0원 정도 올라주면서 5,940원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84%가량 내리면서 1%대 가까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현재 1%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장 초반에 0.41%의 하락세 보이다가 현재는 1%의 하락세로 하락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정도 내렸고요. 현재가는 35,8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가스 종목이 0.96%가량 내려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0원 정도 내렸고요. 현재가는 36,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가스도 오늘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0.8%가량 내리면서 현재 86,800원에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서울가스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종목도 오늘 0.5%대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빠졌고요. 54,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이 현재 약세입니다. 이통사 3사가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이 현재 0.88%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온과 손잡고 감자 재배농과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이 예상됐지만 현재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종목이 현재 약세입니다. 0.37%가량 내리면서 0.3%대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장 초반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내렸고 27,1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0.82%가량 내리면서 1%대 가까운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내렸고요. 12,15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로 장 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인데요. 0.87%의 상승폭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3,000원 올랐습니다. 254만 3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현재 강세입니다. 2.06%, 2%대 초반의 강세 흐름을 현재까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00원 정도 올랐고 84,2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0.43%가량 올라주면서 0.5%대에 가깝게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 발표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1만 6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61%가량 주가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올랐고요. 16만 3천 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통업종이 1.84%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이온 종목이 현재 4.6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150원가량 주가 전일 대비 올랐고요. 3,375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팜스웰 바이오 종목이 4.28%의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4%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팜스웰 바이오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현재 3.3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폭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가격은 5,9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퍼시픽 종목이 또한 현재 강세입니다. 2.5%가량 올라줬습니다. 24일에 호주 법인 설립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5원 정도 올랐고요. 5,12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현재 1.52%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카페24 종목이 3.19%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1분기 최대 거래액 달성이 전망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카페24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가비아 종목은 1.58%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가비아 퍼스트몰은 창업자들에게 쇼핑몰 앱을 무료 제작 지원해주겠다는 소식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는 7,7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GY커머스가 현재 1.81%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면서 현재 빨간불 켰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5원 정도 올랐고 4,785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IT 부품업종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1.12%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큐브가 현재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증자통한 자금 조달의 상한가 친 ST큐브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는 17,5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노펙스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3.09%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개발 기대에 상승한 시노펙스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성 첨단 소재는 1.59%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CJ ENM 종목이 현재 0.22%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초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92,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가 현재 강세입니다. 0.49%가량 올라주면서 0.5%대에 가깝게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정도 올랐고 69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M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85%가량 주가 내리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오전 구간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700원 정도 올랐고 9만 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324억 원 팔아주고 있고요. 개인 282억 원 사고 있는 반면 기관 9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개인 89억 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3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14억 원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개인 1632계약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 2663계약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948계약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제시해준 포스코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실적과 시황 모두 호조, 매수로 대응할 때라고 짚어준 제목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1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포스코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각각 전분기 대비 1.7%, 29.1% 증가한 15조 9천억 원, 1조 4,9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9.2% 상회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 실적은 작년 4분기 일회성 비용 인식에서 벗어나 철강 스프레드의 견고한 흐름을 반영하여 전분기 대비 26.9% 증가한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대우를 중심으로 비철강 자회사 또한 실적 개선을 경험하며 호실적을 시현했습니다. 2분기에는 원재료 비용 인식,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를 의미하는 단어죠. 레깅 효과로 별도 기준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소폭 축소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분기에 반영된 일회성의 인건비를 고려하면 이익의 견고함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철강 스파 스프레드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에 올해 포스코의 실적 흐름은 양호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리포트는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개월간 철강 및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동사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주가 조정을 이제는 매수 기회로 삼을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는 가격 하락 속에서도 철강 스프레드 자체는 견고한 흐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강서 가격은 이미 중국 광산업체들의 캐시 코스트 수준까지 하락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겨울철 지표 부진으로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됐지만 3월 전인대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이상 봄철 성수기부터 수요 지표 회복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동성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최근 중국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에서 드러남에 따라 유동성 긴축 우려 또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철강 시황이 단기 조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에 대해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46만 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적과 시황이 견고한 상황 속에서 주가 조정을 곧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리포트의 조언이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의 현재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현재가 전일 대비 0.14% 상승한 35만 9,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LG생활건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화장품 고성장으로 달성한 호실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리포트는 LG생활건강의 1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상승한 1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9.2% 상승한 2,8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G생활건강의 매출은 화장품과 생활용품, 음료 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화장품입니다. 이번 1분기 LG생활건강의 실적은 화장품이 견인했습니다. 화장품 매출은 12.1% 상승한 9,477억 원, 영업이익은 20.1% 상승한 2,1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딘 중국 관광객 회복에도 면세 매출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주력 브랜드 후와 숨에 대한 높은 선호로 면세점 매출액은 3,3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면세 호실적과 중국 현지 판매 증가로 화장품 영업이익률은 22.4%로 개선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용품입니다. 생활용품 매출은 4.5% 하락한 3,947억 원, 영업이익은 23.9% 하락한 418억 원으로 부진한 기록 보여줬습니다. 내수 경쟁 격화 속 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음료는 매출액 5.7% 상승한 3,168억 원, 영업이익 5% 상승한 2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탄산과 비탄산에서 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1분기에는 LG생활건강 어떤 전망을 보여줄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력 브랜드인 후의 성장과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올해 면세와 화장품 매출액은 각각 1조 4천억 원과 3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마진 럭셔리 제품의 판매 증가로 화장품 영업이익은 7,90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부진 또한 화장품 성장으로 전체 영업이익은 14%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투자 포인트 짚어줬습니다. 인바운드와 관계없이 견조한 화장품 면세의 성장, 그리고 고마진 화장품 판매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률 개선, 그리고 구조적 문제였던 생활용품의 구조 조정을 통한 장기 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네, 화장품 면세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률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LG생활건강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현재가 전일 대비 1.47% 상승한 124만 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발표한 신세계푸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2분기부터 최저임금 상승 영향 본격화 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올해 1분기 발표된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우선 리포트는 신세계푸드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한 3,17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7.9%나 상승한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수치인데요. 이에 대해 리포트는 실적 호조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평창올림픽 급식 수주에 따른 외향이 성장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조 부분 주요 원재료 단가 하락, 마지막으로는 외식 부문이 전년 대비 영업적자 소폭 축소를 원인으로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세계푸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시죠. 네, 신세계푸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6% 감소하면서 7,07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손익의 주요 변수인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인데요. 급식 부문은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그중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식업체의 매출 원가율은 85% 수준인데요. 매출 원가에서 인건비는 35%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직원 비중을 30-40%로 가정해봤을 때 올해 최저임금 16%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은 매출액 대비 3%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산술 계산 시의 비용 증가분은 90억 원 내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 매출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및 자체 브랜드 등 제품 라인업 확대에 기인해 올해 제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오산 공장의 증축 효과에 기인한 유의미한 매출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리포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손익 개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정치 조정으로 목표 주가는 기존 2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또한 향후 제조 매출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중장기 긍정적인 관점 유지한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네, 올 2분기에는 제조 매출의 확대가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신세계푸드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 장 초반 빨간불 켜며 좋은 출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현재가 152만 500원에 15만 2,500원에 있습니다. 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카카오 종목 리포트입니다. 중장기적 자회사 성장 기대감 유효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카카오의 1분기 실적 예상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는 1분기에 매출액 전년 대비 18.8% 증가한 5,27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1% 하락한 32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의 경우 1분기 계절적 비수기로 알림톡, 오토뷰 등 카카오 플랫폼 기반 광고 성장률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매출액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1,44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모빌리티, 핀테크, AI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한 인건비, 광고 선전비 등의 비용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카카오 어떤 전망 보여줄지 마저 살펴보시죠.
네, 올해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회사의 수익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는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기업용 업무 택시에 콜당 수수료 부과하는 것에 이어서 B2C에도 수익 모델을 확대했습니다. 초반에는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요금 지불 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 호출 기능으로 전환했습니다. 스마트 호출의 이용료는 건당 1,000원이고요. 기사에게 400원이 배분이 되면서 이익 기여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카카오페이 또한 마케팅 비용 및 송금액 증가로 인한 지급 수수료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단기적인 실적 개선보다는 신규 수익원 창출 및 카카오톡 플랫폼의 가치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우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수익화에 대한 실망, 그리고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카카오의 최근 한 달간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1.9%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는 광고 사업의 성수기 진입, 신규 광고 서비스 출시로 매출 성장률이 확대될 전망이고요. 이와 더불어 카카오의 주가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현재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카카오 종목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처음 장 초반에 5%대까지 상승선 터치해줬는데요. 현재가 1.3% 상승한 11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삼성물산입니다. DB금융투자는 26일 삼성물산에 대해 1분기 건설 부문의 선전에 호실적을 달성했고 2분기부터는 전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7만 7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2.96%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3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삼성물산 호실적의 주요인은 건설 부문의 안정적 이익 시현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건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고 원가율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건설, 상사와 달리 패션, 리조트, 시금 등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에 진입하는 리조트와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효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패션과 리조트 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삼성물산의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DB금융투자연구원은 현 주가 수준은 지분가치 할인율이 과도하거나 영업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2분기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삼성물산의 영업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관계사 배당금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 증가율 이상의 세전이익 증가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빙그레에 대해 올해 이익 규모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빙그레 현재 0.31%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6만 4,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6일 빙그레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주력인 유음료와 빙과의 매출 성장이 둔화됐지만 올해는 빙과 시장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업황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맛 우유 같은 캐시카우의 완만한 성장, 일반과 일부 유음료 등 B2B 제품의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유음료의 외형 성장률은 2.8%를 기록할 것이라며 빙과는 가격 정찰제를 확대하고 고정 가격제를 시행해 단가가 2.7%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빙과 수요는 물량 기준으로 바닥을 통과했다며 업계 할인 경쟁도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성수기를 맞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2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활용한 사업 확장도 지켜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에 대해 투자 확대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25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1.75%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7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인의 1분기 영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5% 늘어난 520억엔, 영업이익은 69.1% 줄어든 12억엔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는데요. 핵심 자회사인 라인의 수익성이 뒷걸음질 치면서 네이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인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당분간 투자를 지속할 전망인데요. 광고 부분의 외형은 키웠지만 AI나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 부문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아웃소싱 비용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은 늦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라인은 이용자 락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집약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금융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정보를 메신저로 제공해 온라인 금융 서비스만의 차별성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SK증권은 26일 롯데쇼핑에 대해 중국 롯데마트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4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쇼핑 현재 1.56%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25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연구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베이징 점포 22곳을 중국 유통기업 우메이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상하이 롯데마트 74곳은 중국의 리친그룹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의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중국 단체 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축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롯데마트 매각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철회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판단한다면서 사드 갈등으로 중국 내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재개하는 것 또한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림포장 현재 10.07%에 올라주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올랐고요. 현재가는 3,34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용 한전사업 역시 13.1%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4,27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캠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반전했습니다. 17.42% 올라 현재가 2,09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호 AL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115원 올라 3,42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인 현재 13.64%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10원 올라 7,51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보장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1,000원 상승해 25,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대양재지는 2거래 연속 상승했는데요. 85,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현재 2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6.26%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9,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전비주원입니다. 2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100원 하락해 48,8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야스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5.31%로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2,31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TCC 동양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5.28%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2,08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스틸플라워 현재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34원 올라 8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ST큐브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17,5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WK 역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23.32%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250원 올라 6,7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피드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85원 올라 6,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KM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10.41%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9,7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사 역시 하락 반전했는데요. 10.32% 하락해 11,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미마이크로 현재 2거래 연속 하락해주면서 135원 떨어졌는데요. 1,27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질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49,400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50만 2,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투자의 시작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각광받고 있는 검사 장비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과 이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우선 투자의 시작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리포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연내 3개의 대규모 공장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화성 EUV 생산 라인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중국 시안 반도체 2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또한 연내 평택 2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평택 1공장 2층도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3개 공장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청주 공장은 연말보다 빨리 클린룸을 열 예정이며 우시 공장은 예상대로 올해 말에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천 공장은 현재 건설 중입니다. 투자가 시작되면 기반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죠. 전공정 장비들을 입고 이전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요. 장비면서 기반 장치에 해당하는 기기들을 개발,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비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성향이 있는데요. 관련 기업 중에서는 원익홀딩스, LOT 백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반도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장비고요. 또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라고 리포트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리포트 발표했고요. 대규모 투자자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장비, 소재 등 관련 IT 기업들 투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목할 만한 장비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대감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기대감의 이유를 총 3가지로 짚어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 국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2017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이천과 청주, 중국 우시까지 투자를 예정하면서 검사 장비 역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신규 시장의 진입 상황으로 공정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제품 출시를 위해서 검사 장비 등을 활용한 후공정 통해 불량률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반도체 기업은 신규 공장입니다. 인건비 축소를 위해 자동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 검사보다 검사 장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반도체 라인 내에서의 검사 장비 수요 확대입니다. 미세화 진행에 따라 공정별 난이도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율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 검사 장비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불량의 원인 분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율 향상을 통해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규 라인과 장비 가동 시에 검사 장비 채택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도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